자, 같이 봐요. 삼각함수 활용.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삼각형과 외접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각형과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나 원이 호로록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놓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그냥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 이거예요. 각각의 각의 이름을 내가 A라고,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주게 되면 마주보는 대면의 길이를 소문자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A, B, C라는 각에 마주보는 대면의 길이를 C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비율이 같다. 사인 A분의 A요. 얘는 같습니다. 어떤 값이랑 같다고요? 사인 B분의 B요. 또 얘는 같다는 거야. 누구랑? 사인 C분의 C요. 얘네가 다 뭘로 똑같냐? 외접원에 대한 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에 곱하기 몇 배? 2배요. 괜찮습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냥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길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어떻게? 사인 A라고 불리는 이 각에, 그치? 지름의 길이를 곱한 이 값과 뭐하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그럼 얘로서 파생되는 성질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B라고 불리는 것은 사인 B 곱하기 2R, C는 사인 C 곱하기 2R가 똑같으니 우리는 길이 B, A 대 B 대 C라고 불리는 이 길이 B는 뭐랑 똑같다? 2R이라고 불리는 건 소거시킨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에 대한 요 각의 크기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요. 무엇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요. 나요 B제곱이라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B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AC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B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 근데 얘를 바꿔서 코사인 B로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나 코사인 B는요 호로록 이항하고 호로록 이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어떻게?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요. 걔를 뭐로 나눈다? 2AC로 나눈다. 이것을 우리 두 개, 이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법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얘를 이용해 갖고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의 기본은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워왔었던 거 맞지? 그러면서 하나의 공식이 중학 가정 때도 추가가 됐었는데 어떤 공식이 추가됐냐? 봐봐. 호로록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대. 이건 그냥 아무 삼각형이야 얘들아. 아무 삼각형인데 내가 요 각을 섹타라고 하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였다라고 칠게 그냥.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내가 요 변의 길이 자체를 뭐라고 보고 싶냐면
밑변의 길이라고 보고 싶어. 그러면 너는 높이만 이젠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높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떨궈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불러요? 직각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노란색 색칠하는 부분. 그러면 나는 요 노란색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A 곱하기 무슨 섹타? 사인 섹타요.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는 거 맞지? 괜찮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A 곱하기 코사인 섹타. 괜찮습니까? 여기 노란색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섹타예요. 그래서 공식이 중학교 때도 사실은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어떤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섹타다.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뭐인 거지? 두 변의 길이와 무슨 각을 할 때? 끼인 각, 섹타의 값을 할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섹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공식이 추가되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중학교 때 공식이야. 근데 이젠 이 공식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야. 한번 찍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거냐? 잘 봐 얘들아. 자, 다시 첫 번째. 방금 배웠었던 사인 법칙이라는 걸 갖다 쓰게 되면 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놈을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각의 크기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걸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다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무엇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까? 아무거나 A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변의 길이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2BC 곱하기 코사인 A요. 요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걸 코사인 법칙. 얘를 각으로 코사인 A를 주어 놓게 되면 코사인 A라고 불리는 것은 각각 B제곱 더하기 C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A제곱에 2BC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호로로로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갖다 그려볼게. 내가 두 변의 길이 나를 A여 나를 B여 나를 여기 섹타여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할 때 이때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호로록 떨궈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우린 이 노란색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A와 섹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얘를 우리는 노란색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곱하기 사인 섹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S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내가 너를 밑변 내가 너를 높이로 보게 되면 어차피 교환법칙 만족하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섹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젠 우리가 암기해야 될 사항이 하나 와. 어떤 암기해야 될 사항이 하나 오냐? 요 섹타라고 불리는 것이 미워서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놓고 요 변의 길이를 내가 라지 C라고 놨다 이거야. 괜찮아? 이 각이 C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소문자 C. 그러면 여기도 사인 C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도 뭐로 바꿔주면 돼? 사인 C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두 가지 공식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두 가지 공식이냐? 얘들아 봐봐. 기본적인 건 이젠 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여기 요 내용과 그리고 나서 여기 요 공식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공식을 탄생시키는데 첫 번째 공식의 탄생은 이래. 뭐냐? 아씨 이 사인 C를 다시 이 뭐를? 사인 C를 여기 이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R분의 C다 요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사인 C는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2R분의 C입니다. 얘를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봐. 사인 C 대신 뭐를 갖다 쓰자고? 2R분의 C를 대입하게 되면 이젠 삼각형에 새로운 공식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어떤 공식이 추가됩니까? 사인 C 대신 2R분의 C를 집어넣게 되면 4R분의 뭐라고 불리는? ABC라고 불리는 요 공식이 하나 추가돼. 됐습니까? R이라고 불리는 건 뭐? 외접원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ABC는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각각 변의 길이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 길이의 곱을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 4배로 나누어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난 이젠 AB라고 불리는 이 변의 길이 있지. 얘를 이젠 각으로 표현해봐. 사인 법칙에 의하면 A라는 변의 길이는 아까 했듯이 우리가 어떻게만 할 수 있냐면 2R 곱하기 사인 A요. 이렇게. B라는 변의 길이 또한 우리는 어떻게? 2R 곱하기 사인 B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사인 법칙에 의하면. 그럼 얘를 AB라고 불리는 얘를 호로록 요 공식에 다시 집어넣어봐. 그러면 우리 둘이 곱하면 4R제곱이 되는 거 맞지? 거기에 2분의 1.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공식이? 4R제곱을 2분의 1배 때리면 2R제곱이 되면서 거기에 곱하기. 이젠 각각의 사인의 값을 다 곱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지.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식이 추가된다는 거야. 첫 번째 공식은 세 변의 길이의 곱과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공식은 각각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 때, 괜찮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두 개의 공식이 추가되더라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 공식은 하여튼 공통점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세 변의 길이의 곱도는 각각의 사인 값의 곱으로써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이 두 가지 공식이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공식이 또 하나 추가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가정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습했었던 그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는 라지 R이라고 불리는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누가 섭섭하냐? 나 내접원인 나도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거야. 얘들아, 내접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내심의 정의가 뭐야? 내심.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잠시 우리 내접원을 하나 갖다 그려보면 나야 원이 있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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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갖다 그려볼게. 나 내접원이에요. 괜찮습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한다면 스몰 r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변의 길이 a, b, 여기를 c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들아 나 접선이고 나도 접선이고 나도 원의 접선이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 직각 표시해주고 여기 직각 표시해주고 여기도 직각 표시해줘야 되는 거 맞지?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각각 이렇게 생긴 주황색,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연두색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로 쪼개서 계산할 수가 있고, 맞아?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R. R이라고 불리는 건 내접원의 반지름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2분의 1 AR이라고 불리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BR이라고 불리는 건 요 삼각형, 2분의 1 CR이라고 불리는 건 이 삼각형.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바이 또 새로운 공식이 하나 쓰여. 어떤 공식이 추가되냐? 해론의
공식이라는 게 추가돼. 해논의 공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이 사인 C라고 불리는 이 녀석, 괜찮아? 그러니까 A, B라고 불리는 이 녀석 자체를 조작하는 거야. 이제 누구에 관해서 조작하는 거냐?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얘랑도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여기서 이제 조작이 들어갈 수가 있어. 괜찮아? 그런데 해논의 이 공식이라고 불리는 얘는 쓰임새는 이렇거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유도 과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질 않아. 스마클라워드에서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이젠 다 유도를 해줄 텐데 곱셈 공식을 변형해 가면서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식을 좀 가볍게 만들자라는 건데 쓰임새가 되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쓰임새가 사실은 극히 떨어져. 이 공식을 사실 몰라도 무조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약간 해논의 공식을 쓸 때 편리한 것은 각각의 변의 길이가 어떻게 자연수 또는 정수의 형태로 그냥 딱딱딱 주어졌을 때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봐. 해논의 공식의 유도 과정은 한번 그 증명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순말을 보시되 어떻게 되어 있는 공식이냐? 세 변의 길이 A랑 B랑 C에 대한 변의 길이를 안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S라고 불리는 걸 치환을 한다는 거야. 치환. 도대체 누구를 치환하냐? S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2분의 1의 각각 변의 길이의 합, 각각 변의 길이의 합을 2분의 1 반땡 때린 걸 내가 S라고 치환한다면 이 넓이는 해논의 공식에 의하면 어차피 저 식을 조작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이런 결론이었는데 루트에 S의 하나는 S-A, 하나는 S-B, 하나는 S-C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넓이 자체를 구할 수 있다야. 그런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사실 쓸모가 되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편할 때는 이 변의 길이가 각각 자연수로 왔을 땐 약간 편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가 막 이렇게 온 거야. 3분의 2 루트 3 막 이렇게 온 거야. 길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도 막 무리수로 온 거야. 어떻게 온 거냐면 나는 5분의 루트 2 막 이렇게 무리수로 온 거야. 그러면 잘 들어봐. 이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걸 S라고 치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미 루트를 포함한 식인 거 맞지? 맞아요? 그 루트를 포함한 식에다가 다시 한번 A를 한 번 빼고 한 변의 길이를 빼고 한 변의 길이를 빼고 한 변의 길이를 빼면서 루트를 포함한 상태에서 다시 다 곱하면서 거기에 루트가 쓰여. 그래서 짜증나. 이 공식은 사실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되냐면 잘 들어봐. 세 변의 길이를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결국 유도 과정 자체가 이렇거든요. 얘 유도 과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잘 봐. 야, 너 세 변의 길이를 네가 지금 알아. 뭐를 안다고? 세 변의 길이를 알아. 그치?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모든 각에 대한 뭐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을 구해내실 수 있어? 없어? 있지.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이 공식에 때려 맞추게 되면 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모든 세 각의 크기를 다 구할 수 있지. 코사인에 대한 그 각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해? 코사인에 대한 각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럼 우리 이러면 되거든. 어차피 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말이야. 이 공식을 갖다 쓰면 돼. 두 변의 길이와 뭐 할 때? 끼인각을 할 때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네가 원하는 그냥 A 곱하기 B 맞아? 거기에 끼인각을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끼인각의 크기 네가 구한 거는 코사인 섹타의 값을 구했잖아? 내가 여기를 섹타라고 놓자 이거야. 괜찮아? 그러면 사인 섹타 이게 답이잖아. 그치? 근데 우린 사인 섹타의 값을 알아 몰라? 몰라. 코사인 법칙으로 뭐를 구했던 거야? 코사인 섹타의 값을 구한 거 맞지? 야, 그럼 코사인 섹타의 값을 구했으면 사인 섹타는 끝난 거 아니야? 어떤 코사인 섹타의 하나의 값을 구해 또는 탄젠트 섹타의 값을 구해 또는 사인 섹타의 값을 구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중 아무거나 하나 알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할 때는 한 각에 대한 코사인 섹타의 값을 구하고
그 코사인 섹타의 값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우회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누구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사인 섹타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끝이야. 괜찮습니까? 요 과정을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 그것을 우리는 해론의 공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모든 이 값들이 자연수로 이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이상, 맞아? 이 공식이 되게 귀찮을 수 있더라, 맞아?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높냐라고 묻으시다가 활용도가 되게 높진 않다라는 거야. 세 변의 길이를 알았다는 건 각각에 대한 코사인 섹타의 값을 한 거고, 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인 섹타의 값을 구해낼 수 있으니 우리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 때 삼각형 공식으로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추가된 거야. 딱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얘 하나를 기억하고 있고 네가 사인 법칙만 안다라고 한다면, 맞아? 굳이 실전에서 이 공식을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맞아? 사인 법칙만 알게 되면 사인 C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니는 2R분의 C 걔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나오고, 맞아? 또는 어떻게? A라고 불리는 변의 길이는 사인 A 곱하기 2R, B라고 불리는 변의 길이는 사인 B 곱하기 2R, 걔를 여기다 쳐넣게 되면 이 공식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삼각형의 이제 넓이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해. 사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가장 중요한 생각은 분해야, 분해. 선생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호로록 아무 사각형이나 이렇게 있대, 맞아? 그럼 이 아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삼각형 두 개로 분할하자라는 거야. 그럼 개인 취향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딱 이 선을 그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사각형을 구해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작도한 다음에, 맞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내실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배를 할 것이냐, 이것이 분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선택사항인데 이건 문제마다 다르겠지. 어떤 보조선을 그을까는 문제마다 다르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선택의 가이드라인, 기준은 뭐냐? 얘를 선택짓는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택 요소, 사항에 따라서는 노란색, 사항에 따라서는 빨간색 보조선으로 분할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분할을 했을 때 각각 분할된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해내실 수 있어야 돼? 구해내실 수 있어야죠. 괜찮습니까? 내가 노란색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해를 했다? 그런데 이 각은 안다 이거야. 예를 들어 무슨 소리인지 봐봐. 지금 호로록 이렇게 있었어. 근데 노란색으로 내가 여기를 분할을 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길이가 막 2고 여기의 길이가 3인데 이 새끼가 107도래. 너 사인 107도라고 불리는 값을 외운 적 있어 없어? 없지, 맞아? 특수각이 아닌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이 새끼는 포기하는 거지. 그럼 생각이 어디로 가야 해? 그럼 똑같은 놈을 말이야 이렇게 분할을 해보자 라는 거지, 맞아? 얘가 막혔을 때 이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만약에 60도 이렇게 떴다는 거야. 그럼 이젠 이쁘다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예, 요게 이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컨셉으로 사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건 뭐다? 분해. 삼각형 몇 개로? 두 개로 분해해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더라. 요 관점이 좀 중요하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이 또 하나 추가돼. 잠시만 찍어주시면서 사각형의 넓이를 여기서 설명할게요. 어떤 공식이 추가되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추가됩니다. 봐봐. 아무 사각형이야. 나 아무 사각형이라고 해주세요. 그때 두 대각선의 길이 할 때, 뭐 할 때? 두 대각선의 길이 할 때, 그때 어떤 공식이 생기냐면 이런 공식이 생긴대. 2분의 1에
L1 곱하기 L2 곱하기 사인 섹타가 생기는데 이 사인 섹타일 때 요 섹타의 정체는 L1과 L2가 이루는 각이래요. L1과 L2라는 직선이 이루는 각. 얘를 섹타라고 하자 이거야. 증명은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 일단 첫 번째, 수많은 얘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있어. 샥샥샥샥. 잘 봐. 나 아무 삼각형이야. 나 이 대각선의 길이를 L1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L1가 평행한 직선은 도대체 몇 개인 거지? 뭘 몇 개긴 졸라 많지 맞아? 얘랑 평행한 직선. 근데 얘랑 평행한 직선을 마구마구 작도했을 때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었대. 나 빨간색 길이는 다 뭐 한 거야? 평행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나 요 대각선 얘를 L2라고 한다면 L2랑 평행한 직선도 도대체 몇 개죠? 뭘 몇 개긴 졸라 많지 맞아? 그런데 이 연두색과 평행한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나 평행해요. 아이고 그림이 안 이뻐요. 나 요렇게 평행하고 또 얘랑 평행한데 얘를 지나면서 요렇게 뭔가 평행했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내가 얘를 그냥 섹타라고 놓는다면 이 공식이 탄생되게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얘들아 이런 거라는 거지. 봐봐 나 요게 L2였어. 그러면 다 지금 빨간색 길이는 평행, 연두색 길이는 평행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돼? L2가 되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돼? L1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여기가 섹타였니?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섹타가 되는 거 맞지? 여기가 섹타면 여기도 뭐가 된다고? 섹타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 있어요. 잘 들어봐.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잘 봐봐. 나 평행해요. 우리 둘이 평행해요.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를 섹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뭐가 돼? 섹타가 되는 거 맞죠? 내가 여기는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각은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섹타요.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150도 맞아? 여기가 40도면 여기는 140도 막 이렇게요 맞아? 평행사변형은 허러럭 이렇게 갖다 그리면 맞아? 여기가 섹타요. 왜? 우리 둘이 억각이니까요. 맞아? 이렇게 안 해줘도 되죠? 괜찮아? 어이씨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섹타면 나 여기도 섹타요. 이걸 우리는 중학교 때 억각이라고 불러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180도 마이너스 섹타요. 그걸 파이 마이너스 섹타라고 부른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각도 뭐가 되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섹타가 되는 거 맞니? 예. 괜찮아?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B라고 할게. 그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갖다 싹 그었다 이거야. 그럼 여기 S1이라는 삼각형과 여기 S1이라는 삼각형은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지? 이 삼각형 똑같은 거니까 맞아? S1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요 S1 하나의 넓이는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끼인각 할 때 뭐가 된다고? 사인 섹타가 되는 거 맞죠? 그런 S1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맞아? 그럼 이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주장하면 돼? AB 사인 섹타다. 요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지? 이게 몇 개 있으니까 삼각형이 2개 있으니까 맞아?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잘 들어봐. 어떤 학생이
선생님 보조선을 긋는 건 선택의 문제라면서요. 그래서 난 빨간색이 아니라 호노노노노노노 이렇게 보조선을 갖다 그리면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도 S2가 되는 거 맞지? 우리들이 뭐니까? 합, 동이니까. 그럼 S2라고 불리는 요 넓이는 어떻게 되니?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섹타인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AB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행동 요인이 나오는 거야. 어떤 행동 요인이 나오냐면 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단위는 양수여야 되는 거 맞지? 뭐여야 된다고? 양수. 근데 너는 이미 공식을 알고 있잖아. 어떤 공식을 알고 있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는 각변형에 의하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섹타랑 똑같은 거 맞지? 괜찮아? 어차피 결과는 뭐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맞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는 사인 누구랑 똑같은 거니까? 섹타랑 똑같은 거니까요. 이해해? 그래서 얘가 결국 뭐랑 똑같다? 사인 섹타랑 똑같다. 그래서 어차피 평행사변의 넓이는 뭐가 된다? AB 사인 섹타가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첫 번째 증명방법에서 야야야야야 이 길이 L1 이 길이 뭐? L2 맞아? 그럼 야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큰 평행사변의 넓이는 L1 곱하기 L2 곱하기 무슨 섹타? 사인 섹타지. 괜찮아? 그쵸? 큰 평행사변의 넓이는 N1 곱하기 L2 곱하기 사인 섹타인 거 맞지?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건 요 아무 사각형의 넓이 아니니? 걔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몇 분의 몇을 붙여줘야 된다고? 2분의 1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지. 왜? 잘 봐. 요 삼각형 노란색 색칠하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지. 맞아? 이 주황색 삼각형과 이 주황색 삼각형은 마찬가지로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지. 이 파란색은 이 파란색과 뭐일 수밖에 없고 합동일 수밖에 없고 여기 하얀색은 여기 하얀색과 뭐일 수밖에 없다? 합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몇 배? 반땡 2분의 1배. 그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무 사각형의 넓이가 되더라. 아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에 맞아? 대각선 길이 이루는 각의 크기 사인 섹타를 곱한 다음에 몇 배? 2분의 1배 때리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 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어떤 질문? 선생님 도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예각이 하나 생기면 하나가 예각이면 하나는 무슨 각이어야 돼? 둔각. 그러면 선생님 그 이루는 각은 예각이에요? 둔각이에요? 하나가 직각이면 싸그리 다 직각이야? 그쵸? 그런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섹타야? 그럼 네가 둔각으로 구하든 예각으로 구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는 뭐랑 똑같은데? 사인 섹타랑 똑같은데 맞아? 이해해? 그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이 둔각을 쓸지 예각을 쓸지 넓이를 구할 때 선택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결과는 뭐라고? 똑같다는 거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는 뭐랑 똑같다? 사인 섹타랑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순마가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잠시만 찍어주시면서. 그러면 다른 증명 방법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별거 없어. 이제 활용 잘하자는 거야. 왜? 이 단원의 제목이 뭐야? 활용이야, 활용. 맞아? 넓이랑 길이 따위 좀 잘 좀 구해냅시다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해 보자는 거야. 이 똑같은 공식을 잘 봐봐. 야, 아무 사각형이야. 무슨 사각형? 아무 사각형. 나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좀 구해달래. 그럼 나는 분할을 할게. 사각형의 넓이의 핵심은 분할을 잘하자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고요. 여러분 이 길이를 C라고 놓고 이 길이를 D라고 놨다고 칩시다. 치자라는 거야. 그럼 일로 와봐. 내가 요 넓이를 S1, 요 넓이를 S2, S3, S4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라고 주장해도 돼? 안 돼?
되잖아.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 네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럼 난 이렇게 주장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봐봐. 내가 여기를 그냥 요 각을 섹타라고 놓으면 얘도 뭐야? 섹타. 그럼 이 각은 뭔데? 파이 마이너스 섹타. 이 각도 뭐야? 막곡지각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섹타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일로 와. 잘 봐. S선에 대한 넓이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할 때, 그래서 2분의 1, 그런 다음에 뭐라고 갖다 쓸 거야? AC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섹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섹타는 사인 섹타랑 똑같으니 그냥 나 여기 사인 섹타다 이렇게 갖다 써도 돼? 되지? 그치? 그러면 S2라고 불리는 이 넓이는 S2는 똑같이 2분의 1에 AD 사인 섹타 이렇게 갖다 쓸 것이고, S3이라고 불리는 이 넓이는 2분의 1 BD 사인 섹타 이렇게 갖다 쓸 것이고, 파이 마이너스 섹타나 사인 섹타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다음에 S4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갖다 쓸까? 2분의 1에 변 BC 사인 섹타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얘네들 다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공통인수 빼자고. 공통인수 답이라고 불리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섹타가 무슨 인수야? 공통인수야. 괜찮습니까? 예. 그때 난 얘네들의 변의 길이 4개를 더해 줄 거야. 위에 2개 봐봐. 공통인수 누가 있어? A에 C 더하기 D. 그리고 아래 2개 봐봐.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B가 공통인수. B에 C 더하기 D.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결국 완성. 공식의 완성. B 플러스 C 플러스 T가 공통인수. C 플러스 T가 공통인수 상태에서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거 4개를 다 더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C 더하기 D는 누구예요? 나 이 대각선의 길이에요. A 더하기 B는 뭐예요? 나 이 대각선의 길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증명 끝. 분할로도 증명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하여튼 아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두 대각선의 길이에 곱하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사인 섹타를 곱한 다음에 몇 분의 몇? 2분의 1. 괜찮습니까? 이렇게 치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네, 찍어주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사각형의 넓이는 보조선 하나 그어서, 맞아? 내가 구할 수 있는 2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하자. 괜찮아요? 좀 더 복잡해지면 뭐 4개로 쪼개시든가, 그거는 개인 취향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라고? 사각함수의 활용의 개념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러가 봅시다. 잠시만, 개념 강의 잠시만 스톱하고 문제 풀이 강의로 다시.